당신의 제품 또는 당신의 서비스 잘 팔리고 있나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오랜 기간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를 잡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잘 팔리기 위한 팁, 그 꿀팁 얻으러 함께 가보시겠어요?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현재의 관심과 필요성을 넘어서서 내가 지불한 돈이 충분히 가치를 다하는가, 이것을 고려하죠. 이 지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품의 시장 적합성, Product Market Fit, 즉 PMF입니다. PMF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출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자 출시 후 판매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PMF의 첫 번째 조건은 고객 니즈죠. 고객 니즈.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일정한 수 이상의 고객입니다. 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줄 고객이 적절한 숫자를 넘어서는 시장을 형성해야만 제품 가격과 원가를 맞추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죠. 일단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PMF를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지금까지 걸어온 사업 전개 방식을 통해 PMF 그리고 PMF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찾기, 더 나아가 사업 성장 과정까지 살펴보기로 해요. 인공지능 음성과 영상의 합성 기술로 성과를 낸, 나아가 인공지능을 편의 도구만이 아닌 창작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 이야기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창고에서 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서 세운 스타트업인데요. 동기 2명과 인공지능 목소리 생성 기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만들자는 것이 첫 아이디어였지요. 시각장애인들은 책을 읽을 때 점자에 의존한다. 책을 목소리로 들려주는 오디오북도 있지만 모든 책이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원하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들고 만드는 시간도 한 달 이상 걸린다. 창업자 대표는 인공지능 목소리 생성 기술을 쓰면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스타트업이 선보인 인공지능 음성 영상 합성 서비스는 업계와 소비자에게서 열띤 호응을 얻었다. 처음에는 사용자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업로드하면 글자를 목소리로 옮기고 자막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리고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AI 가상인간도 만들어 많은 기업들과 함께했다. 이 스타트업은 창업 2년 만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보통 이렇게 빨리 시리즈 A 투자까지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대표는 그렇지가 않았다. 많은 투자금과 회사 규모에 비해 실제 시장과 고객을 통해 창출한 매출과 수익이
아직은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처음 창업했을 때 그렸던 목표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불현듯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표를 포함해 창업 멤버 전원이 개발자였다. 지금껏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에만 몰두하다 보니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의 의견과 시장의 요구를 듣고 반영하는데 소홀했다는 점을 문득 깨달았다. 잠깐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와 시장이 정말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금세 외면받고 앞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기감이 몰려왔다. 그래서 곧바로 PMF를 점검하기 위해 비즈니스 전문가를 영입해 소비자가 느낀 불편,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소비자 인터뷰와 사업 리뷰를 반복해서 지금까지 시장에 없던 자체 보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둘 찾아냈다. 그리고 2022년 3분기부터 새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아무리 비전이 거창하고 의도가 좋아도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로 팔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선의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이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맞죠. 사업의 핵심은 그 무엇도 아니고 PMF, Product Market Fit, PMF 단 한 가지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고객을 통해 PMF 찾기, 고객을 통해 프로덕트 마켓 핏 찾기입니다.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몰랐던 가치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그 실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손톱에 붙이는 패션 네일을 만드는 그런 곳에 컨설팅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업체는 기대만큼 팔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재고를 줄이고 판매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매가 매우 부진했는데 지방의 특정 지역 몇몇은 숫자가 눈에 띌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 지역 판매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니 지방의 시나 읍 규모 지역에 사는 4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4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소득 기준 중 하위층 여성 고객이 제품을 사고 있었고요. 재구매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역시 반전은 회사가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이들을 타겟 고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통 채널이나 프로모션도 이들과 이들이 사는 지역에 풀지 않았죠. 이 고객은 주로 식당, 그런 일, 또 몸을 쓰는 일을 하는 분들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만든 패션 네일의 특징인 붙였다 떼어내기를 반복할 수 있는 접착 기능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죠.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일하는 동안은 네일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찾기 어려운 과감한 디자인에도 열광했습니다. 타겟을 재조정해서 접근한다면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창업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신이 이 제품을 만든 이유는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대도시의 20, 30대 젊은 여성을 위한 것이고
목표는 자신의 제품을 붙인 여성들이 강남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 제품을 지방에 사는 아줌마들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분이 나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내가 자기 제품을 자기가 원하는 고객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돈은 없고 재고를 먼저 팔아야 하고 디자인도 바꿀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후 이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트렌드를 보고 시장을 찾고, 시장을 보고 아이템을 찾고, 고객을 보고 아이템을 구체화한다. 이 틀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이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과 마케팅이 성공적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We'll just head down, carry on, 'cause what else can we do but get through? And we'll sing hallelujah, but what is that to you right now?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 some faith to go around. We'll hold tight as we can when it's better again, and that'll sustain me for now. 지금까지 강재상님의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는 이유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Together again.